꽤나 오래된 빨간 건물을, 두오모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매력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라고 하네요. 산타 마리아 인 코로나타. 길이 좁고 인도가 넓은 여유로운 뒷길입니다. 테라스가 인상적인 건물들이 많네요. 저쪽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건물들이 제 눈을 사로잡아서 딱히 유명한 문화재나 동네를 찾아갈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 이렇겠죠. 한동안은 이렇겠지만 익숙해지면 또 자연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까 먹었던 식당이죠. 마스트로 토르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탈리안에 굉장한 안목이 있는 게 아니어서 보통 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고요. 만두 같은 안에 치즈와 감자로 만든 페이스트가 들어간 것 같은 그 또르텔리들도 익힘 정도가 절묘했습니다. 약간의 딱딱함이 남아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먹기 불편한 건 아니었고, 완전히 같은 종류를 시키지 않아서 발다사르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발다사르는 뭔가 좀 술집의 느낌이 있다라면 마스트로 토르텔로는 오픈 주방이랑 깔끔한 외관이 좀 더 밥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앞쪽으로도 꽤나 매력적인 건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있어요. 이것도 다 구글 지도 덕입니다. 못 돌아갈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가리발디와 관련된 건물인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가리발디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프루테토 가리발디, 가리발디의 과일 가게 같기도 하고요. 제가 묵는 센트랄레역 인근보다는 더 유럽 같아서, 더 이탈리아 같아서 구경하기 좋네요. 이 하늘에 전차를 위한 전선들이 깔려 있고요.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이 건물이 매력적이게 보이고, 저쪽이 교차로가 많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걷다가 여기가 어딘가 해서 둘러봤더니 여기 두오모가 보이네요. 번화가인데 메트로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폭탄 신고라서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성이고 있어요. 저는 다음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사람 많은 데를 오고 싶지 않았는데 두오모 근처에 와버렸습니다. 이런 고풍스러운 것들이 점점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 제가 사람 많은 데로 온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노천시장 같은 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두오모를 등지고 저 앞에는 또 다른 문화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길 가운데로 가는 재미가 좀 있고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식당들이 길가에 내놓은 테이블이 좀 더 가운데 도로를 점령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동상은 가리발디의 동상입니다. 규세페 가리발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주세페라고 해야 될까요? 저 앞쪽에 분수와 왕궁처럼 보이는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분수 앞에 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저 붉은 벽돌에 성은 뭔지도 모른 채로 저는 와 있네요. 이 성악 광장을, 분수광장을 둘러싼 저 오래된 건물들도 예쁩니다. 오히려 이 성이 조금 이질적이고 이국적이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못 들어가겠지만 이름이라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해자였던 자리일까요? 옛날 유럽에 성 앞에 물길을 만들어서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는, 근데 이 다리는 움직이는 다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잘 모르는데 한번 넘겨짚어 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걸어서 가라는 얘기. 여섯 시까지 한다는 얘기 같은데,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은 맞는 것 같고요. 뭔가 숨어있는 공간들이 많은 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포르자 캐슬,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안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저기 숨은 공간들을 찾는 재미가 있나 본데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눈을 휘둥그레하며 봤던 건물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쪽 위에 또 공간이 있나 본데요. 저 동그란 거를 망루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한데 모서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종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찮게 굉장히 볼만한 곳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나 보네요. 이 각도로 찍는 게 유명한가 봅니다. 뭔가 떨어진 거 자주 주워다가 걸어놓은 듯한 조각들이 있고요. 전시 공간도 따로 있나 봅니다. 미켈란젤로 전을 하고 있나 본데요. 이쪽은 또 벽의 색깔이 달라서 눈길이 가네요. 발 씻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수변 공간이 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벽 색깔의 대비가 잘 보이시죠? 아직 해가 있을 때 여기로 와봐서 다행입니다. 이 안쪽으로도 들어가고, 여기는 출구만 되는 거지만 저 안쪽에 사람들이 뭔가 관광을 하네요. 아무런 정보가 없이 지나가다 들러서 딱히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막로 쪽으로도 많이들 올라가네요. 계단을 다 사용할 수 있나 봅니다. 뮤지엄이라고 하네요. 저쪽으로 들어가도 비슷한 벽 색깔이 보이긴 하고요. 이쪽은 출구인 것 같은데, 네, 성을 나왔는데 앞에 또 넓게 공원이 보입니다. 나무나 숲, 녹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아하시겠는데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즐기다가 들어와서 본 이 공원은 또 좋네요. 그리고 도시가 평지라 오르막이 없어서 걷기도 수월합니다. 저쪽 공원에 풀밭들을 가고 싶은데 정처 없이 걷느라 이거 방향을 못 잡겠네요. 저 앞에 무슨 문이 보이는데 아까 봤던 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도심에서 큰 성을 지나왔더니 이렇게 녹색의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고요. 경복궁이랑 이어진 공원이나 숲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밤에는 무서울 것도 같은 공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 성과 풀밭, 이 물까지, 연못까지 잘 보이네요. 규모가 상당한 정원입니다. 오래돼도 보네요. 밀라노의 복잡한 도심에 지치신 분들은 한숨 돌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뒤로 하고 무슨 문 하나를 또 마주했습니다. 광장이 있고요. 로마라는 대제국의 역사가 이탈리아에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게 와보니까 실감이 되네요. 와보기 전에는 유명한 브랜드들, 명품들로 연상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오래된 역사, 문화재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들도 그렇고요. 다찌 밀라노인가요? 이름만 확인하고 보수 공사 중인가 봅니다. 전면, 저쪽 반대면은 공사 중인 것 같고요. 조각을 보호하는 그물이 보입니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 조각에 앞에 그물이 있습니다. 새들도 막아야 되겠죠. 천장 조각이 저렇게 있고요. 두오모에서 봤던 그런 질감의, 그런 색감의 돌들이네요. 이런 길이 보입니다. 경차길이 좀 깔려 있고요. 넓은 인도에는 카페들의 테이블들이 나와 있고요. 쭉 뻗어 있습니다. 중앙역, 밀라노 찬트랄레에 그런 번잡함이 없는 이런 쭉 뻗은 길, 그리고 돌길이에요. 다행입니다. 이런 데를 걸어보지 않고 그냥 에이크마만 구경한 다음에 호텔 인근, 그 역 인근에서만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갔으면 밀라노를 갔다 왔다고 얘기 못할 뻔했어요. 제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나은 거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는, 집에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심심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생각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 첫날에 그 공포스러운 일정과 인터넷이 안 되는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오려고 예상하지 않았던 큰 돈을 썼지만 혼자임에도 많이 쓸쓸하지는 않고요. 충분한 볼거리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전차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고급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데를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수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높지 않은 아파트라서 더 여유 있어 보입니다. 밀라노 시내긴 하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졌더니 한가하고 좋네요. 숙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촬영 허가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바로 앞에 작은 테이블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꽉 차있는, 안에도 테이블이 많은 중국집이네요. 중국 사람들로 많이 차있습니다. 주문은 했고요. 음식 나오기 전에 오늘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점심으로 먹었던 마스트로 토르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식사를 하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특별한 목적지 없이 한참을 걸었던 거, 유럽의 밀라노의 도심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면서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날에 두오모를 구경했던 것들하고는 다르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죠. 첫날에는 날씨를 버리기 싫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잔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억지로 두오모로 나갔던 거고, 오늘은 그나마 체력이 좀 보충이 돼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럽 하는지 시각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져서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걸어가는 쪽으로 유적지들이 있어서 계획하진 않았지만 꽤나 많은 유적지들을 보고 걸은 것 같아요. 로마라는 제국의 영광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구나, 이래서 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집돌이에게도 이해가 될 만큼 보기 좋았고요. MB 아구스타의 매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도심에서 한쪽 방향으로 남서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 나갔더니 외곽 지역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혹은 오래된 건물들도 안 보이고 새로운 건물들, 아파트들, 화려하지 않은 곳들 가보게 돼서 좋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관광지에 있지 않고 외곽으로 매장을 찾아 싼 임대료를 찾아 자리를 잡은 바이크 매장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들을 가서 좋았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로 오늘도 좋았습니다. MB 아구스타의 친절함도 좋았지만 그 외곽 지역에서 보게 됐던 것들이 더 이탈리아를, 밀라노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한산한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가 없는 도시의 모습도 좋았고, 퇴근 무렵에 그 밀라노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탔는데 이게 진짜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문화재, 그리고 쇼핑, 이런 것도 이탈리아겠지만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뉴스에서 본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탈리아,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애초부터 환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옛 문화의 흔적들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볼 수 있었던 느낌입니다. 여러 의미로 오늘 굉장히 충만하게 이탈리아를, 밀라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밥은 먹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줄줄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고기 볶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돼지 갈비 튀김이네요. 탕수육
잔뜩 소스가 있는 걸 시키려다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케찹이 들어간 빨간 소스일까봐 그냥 튀김으로 시켰습니다. 세 번째, 두부랑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볶음료라고 합니다. 좀 맵다고 하네요. 맵기보다는 좀 짭니다. 두반장이 진하게 들어간 맛이에요. 다 먹었습니다. 두부랑 돼지고기 볶음은 좀 짰지만 나머지는 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조미료 맛이 나고요. 내일 아침에 얼굴에 이것저것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잘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들이 많았고 점심에 탄수화물이 잔뜩 든 파스타를 2인분을 먹었기 때문에 볶음밥을 시키려다가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볶음밥 같이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호텔이랑 가까워서 다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